우리나라 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포켓 한국사의 대표 강사 박지우 강사입니다. 오늘은 영화 해설에 이어서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영랑이라는 소설입니다. 이주호 작가님의 6년 만의 신작인 영랑. 자, 이 소설의 기반이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건입니다. 자,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이 된 지 딱 200년 만인 1592년. 자, 이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입니다. 자, 이 소설의 기본 배경이 되고 있는 사건은 임진왜란이고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분이 있을 텐데요. 네, 모두 그분을 떠올리시죠? 바로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물론 우리는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지략으로 임진왜란을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임진왜란에서 조선을 위해 싸운 일본인이 있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네, 그는 바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출 인물이자 소설 영랑의 주인공인 바로 김충선이란 인물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임진왜란에 대해서 간단히 오늘 설명을 드리고 나서 김충선이란 인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 여기 있듯이요.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딱 200년 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말 그대로 임진년에 외인들이 일으킨 소란이라는 뜻인데요. 일본과의 전쟁을 뜻하고요. 사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약 7년간의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1591년 2년에 1차 침략이 있고 나서 3년 동안의 휴전, 그리고 나서 1597년에 일본이 다시 쳐들어온 정유재란을 합쳐서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임진왜란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본의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 일본은요, 약 100년 동안의 아주 혼란한 전국시대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전국시대의 전국이라는 내용은요, 계속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긴 싸움의 시대를 끝내고 통일한 인물은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여기 사진 속에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그 혼란기를 끝내고 통일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굉장한 걱정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본 지방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세력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굉장한 군사력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된다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체를 다스리기, 나라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따라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내부의 어떤 불만과 힘을 밖으로 돌리고 그리고 내부를 안정시키고자 했으면서 또한 자신의 어떤 침략 야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이란 나라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일본은 약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전국시대를 지내면서 싸움에 최적화된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무기를 유럽으로부터 수입하고 전술도 연마하고 단련하면서 군사력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 조선의 상황은 정말 끔찍한데요. 여기 나와 있듯이 방군수포제가 성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방군수포제라는 내용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 군대 가는 것을 놓아버린다.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을 걷는다, 포를 걷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갈 사람들이 돈을 내고선 군대에 안 가다 보니까 사실 군대에 가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목록에는 많은데 사실상 모아보면 몇 명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방력의 상태는 정말 최악의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은 굉장히 강성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군대가 약한 상황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어떤 내용을 구실로 쳐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 당시 일본군이 조선 정부에게 강요한 내용은 바로 정명가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일본군이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니 조선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라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 조선이란 나라는요, 예전에 태종 이후부터 명나라의 사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나라를 사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명나라를 쳐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조선이 그 길을 빌려달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을 하겠죠.
이 요구를 거절하자 일본은 아 그래 조선 너네가 거절했어. 그럼 그걸 구실 삼아 우리는 너네를 쳐들어가야겠다. 그래서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은 약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이란 나라를 침략해 오게 됩니다. 워낙 우리나라 군대 상태가 약했기 때문에 일본군은 부산진을 함락시키고 바로 한양을 향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 왕이었던 선조는요, 신립이라는 장군에게 굉장한 큰 희망을 걸었던 상황입니다. 신립 장군은 그 당시에 굉장히 최고의 명장이라 불리던 인물인데요. 그에 대한 선조의 신뢰가 굉장히 두터웠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는요, 사실 그가 이끌던 군사는 기병인데요. 기병이라고 하면 우리가 말을 탄 병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그가 이끄는 기병은 좀 독특합니다. 말을 타면서 화살을 쏘는 군기병이라고 하죠. 신립 장군은요, 일본군은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이 기병에다가 활을 쏘기 때문에 전력상 훨씬 더 우위에 있다고 우리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병이 실력을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평지인 탕금대 일대를 전장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나 신립 장군이 이끈 그 탕금대 전투에서 우리 군대는 허무하게도 그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전멸해버리고 맙니다. 이를 들은 선조는 사실 신립 장군을 굉장히 믿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충주가 무너지자 어쩔 수 없이 한양을 포기하고 의주까지 이제 왕이 피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자, 육지에서는 이렇게 힘겨운 상황이 지속됐지만 사실 육지와 다르게 바다에서는 우리 이순신 장군이 있습니다. 자, 조선군이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우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옥포해전이라는 곳에서 첫 승을 거둔 이후에 한산도 대첩 등을 통해서 승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한산도 대첩은요, 사실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좌절시키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건이 되었는데요. 수륙병진 작전이라고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사실 육군 같은 경우는 서울로 들어와서 우리의 왕을 잡아가는 빠르게 왕을 잡아가는 목적을 갖고 있었고 수군은 천천히 이제 보급을 하려고 천천히 따라가던 부대였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일본의 양팔 중에 한 팔을 끊어놓은 형세가 돼버린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관군의 활약은 최악이었지만요.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일어난 의로운 병사, 의병의 활약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들은요,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일어난 의로운 병사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마을의 지리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 점을 이용해서 왜군을 손쉽게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익숙하게 들어보셨던 그 붉은 옷을 입은 장군 홍희 장군, 곽재우 같은 분들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죠. 자, 그렇게 수군과 의병의 활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명나라의 구원병이 도착했고요.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은요, 1593년 1월 평양성을 공격하여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때 당황하며 후퇴한 왜군은 행주산성으로 향했는데 이때 우리 권율 장군의 지휘 아래 백성들과 관군이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서 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이 행주대첩이 바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명나라의 지원군이 전쟁에 참여하고 심지어 왜군은 행주산성 전투에서도 패배하고 일본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휴전을 제안을 했고요. 이 명나라는 일본과의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협상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사실상 참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들어보자면 조선의 팔도 중에 반을 일본에게 떼어달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어떻게 휴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결렬되고 다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상황을 우리는 1597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요, 이전에 있었던 임진왜란과는 굉장히 이제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휴전 기간 동안 군대를 조금 크게 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 훈련도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같은 군대를 편성해서 조선의 육군이 왜군을 좀 더 잘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마 떠오르는 대사가 있지 않으십니까? 신에게는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명량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순신 장군이 물살이 아주 거센 울돌목에서 외선을 유인시켜서 우리는 13척의 배로 외선 134척을 대파시키는 승리를 거둔 명남대첩도 바로 이 정유재란에 해당이 됩니다. 이후에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일본군은 우리 조선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했듯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위해 싸웠던 일본인 우리 김충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텐데요. 아마 김충선이라는 이름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친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김충선이라는 분은요, 항외, 즉 항복한 일본인을 뜻합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귀화했던 일본인이고요. 이 김충선이라는 인물은 사실 조선왕조실록에 2번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선조실록에는 일본 이름이었던 사야가로, 그리고 나중에 인조실록에는 김충선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 둘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은 영조 시절에 가서야 이제 승정원 일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린 내용이죠. 자, 이분은요, 사실 1592년 그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가토 기요마사가 이끄는 왜군의 선봉장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군인이었는데요. 경상도 병마절도사 박진에게 귀순하였습니다. 그 김충선 장군의 호였던 모화당, 이 모화당 문집을 보면요. 이 임진왜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전쟁은 의롭지가 않다. 그리고 명분이 없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런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킨 왜군의 환멸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이 조선이란 나라로 귀화하게 된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김충선이라는 장군은 일본에서 이제 활동했던 장수이기 때문에 일본의 동향을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귀순 후에 우리나라에서 참여하는 전투에서 조선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요, 이 김충선이라는 사야가라고 불리는 김충선 장군은요, 왜군에서 그 대포 부대,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조총이라고 하죠. 조총 부대를 이끈 장군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이후에 이분의 주도적인 참여로 조선의 조총 부대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조총부대의 창설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계속 이제 우리가 육지전에서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 육지전에서 밀리기만 하던 그 내용에서 우리가 조총부대를 만들면서 대등한 세력을 형성하게끔 해주었고요. 그리고 또한 조선의 조총부대는 조선군에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심어주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본 이름으로는 사야가. 그는 왕에게 하사받은 사성 김해 김씨의 성에 충성하고 어진 마음이라는 뜻을 가진 김충선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요, 임진왜란 이후로도요, 1624년에 일어났던 이괄의 난이라든지 1636년에 일어났던 병자호란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명장으로 활약했던 영웅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조선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에서는 배신자 혹은 역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평가가 완전 정반대일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 김충선이라는 장수의 과거라든지 아니면 임진왜란 당시의 행적은 일본이랑 조선 양국에서 약간 불분명하기도 하고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이 영랑이라는 소설에서 역사에서 누락된 지점을 작가의 상상력으로 확장시켜 이야기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랑을 통해 임진왜란의 숨은 영웅이었던 김충선 장수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